강의를 시작을 합니다. 마이크도 필요 없는데, 자, 드디어 3월 달에 이제 와서 2022년도 강의들이 진행이 됩니다. 이제부터 모든 강의들이 또 사이버 동영상화돼서 제공이 됩니다. 2022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2월 달까지 강의는 2021년 거, 뭐 연말정산, 법인결산, 회계 이런 걸 2021년 걸 하고요. 3월부터 이제 2022년도 강의들이 진행이 되고요. 지금 이 강의를 하는 시점에도 뭐 하루에 코로나가 30만 명씩 넘어서 일단 사람들이 잘 오지 않습니다. 이거 뭐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모든 학원들이 거의 다 뭐 문들을 못 열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저희는 아이파잖아요. 아이파라는 학원은 우리나라에 거의 뭐 유일무이합니다. 이런 사이버 강의, 동영상 강의가 워낙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연간 회원들이 여러분 상상보다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연간 회원들이. 그래서 많은 과정들이 있어서 이제 저부터도 어마어마하게 강의들이 이제 진행이 돼서 사람이 오시면 같이 강의를 하고요. 안 오시면 또 동영상으로 다 찍어요. 여러분 저희 목차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아이파이 그렇죠? 상상할 수 없이 많은 강의들이 있죠. 그런 강의입니다. 근데 이번에 강의는 제목이 IFRS라는 회계학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는 IFRS라는 회계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입문 과정입니다. 입문 과정입니다. 자, 다시 또 저희 아이파라는 학원의 특징이 뭔지를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특징은 과목별로 전부 다 여러분 입문, 중급, 거의 다 이래요. 고급식으로 구성이 되고 있어요. 거의 다. 입문, 중급, 고급. 그쵸? 이렇게. 그러니까, 물론 고급이 없는 것도 있어요. 원천징수라는 거를 보시면 원천징수는 입문과 중급이 있고요. 연말정산은 물론 뭐 입문, 중급, 고급 다 있는데 그래서 웬만한 뭐 회계학도 다 입문, 중급, 고급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입문입니다. 다만 조심해 주실 건 요 입문하고 여러분이 뭘 구분하셔야 돼요? 기초회계실무. 이건 다른 거예요. 이건 다른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또 그냥 기초회계실무와 기초세무실무라는 반이 또 당연히 따로 있어요. 교재도 다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제목은 물론 제가 함께하는을 좋아하기 때문에 함께하는 뭐 기초회계실무, 함께하는 기초세무실무인데 차이점 쉽게 요 기초라는 말이 들어가는 건 뭐다? 이건 거의 평생 처음 하시는 분들 위한 강의예요. 이해하셨어요? 차대변도 잘 몰라. 이런 거 자산부채도 헷갈려. 이런 분들이 듣는 게 여러분 기초회계실무예요. 그러니까 우리 요 입문이라는 이 과정은 최소한 내가 대학교나 사회 나와서 회계학 수업을 한 번은 들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옛날 대학교 때 들은 과목이 회계 원리죠. 회계 원리에서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정도는 대충 아는 것 같아. 차변 대변을 알아. 그러면 듣는 반이에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잘 들으세요.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만 알아요, 여러분은. 차대변만 안다고요. 그 나머지 회계학은 모른다고 보시면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과정이 입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은 입문입니다. 여러분, 입문은 항상 16시간 하고요. 중급은 24시간을 하고 고급도 14시간을 해요. 실제로는 여러분, 과목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 주기죠. 그 과목은 개정 과목별 회계와 세무실무. 이게 가장 대빵이죠. 가장 어려운 회계와 세무조정까지 함께 합니다. 요 놈도 24시간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합하면 몇 시간이에요, 여러분요? 최종 80시간이죠. 그죠? 이 정도는 다 들으셔야
어디 가서 IFRS는 좀 한다 소리를 듣지 않겠어요? 그쵸? 근데 여러분 80시간의 강의를 듣는 게 쉬울 것 같으세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다 들으시라는 얘기예요. 이런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이번 과정은 입문이다라는 과정을 설명을 합니다. 책들은요. 이 책은 매년 나와요. 여러분요. IFRS 재무회계 실무화 이거 제가 올해 개정판이 나온 지 이제 한 2주 됐나 3주 됐나 했는데 혹시 이런 거 아시죠? 책 써놓고요. 아씨 뒤지게 잘 썼네라고 제가 스스로 했던 책입니다. 작년 판보다 엄청나게 좋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작년 판하고 전혀 다르고요. 많은 에라도 수정했고 좋습니다. 좋은 책이에요. 다만 두껍죠. 이거 두꺼워요. 700페이지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다시 칠판 잘 봐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수업을 여러분 입문과 중급을 동일한 책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 책으로 오늘의 입문 과정이 들어가고 좀 이따 곧 찍어요. 중급도 그 다음 달에 올라가겠죠. 중급을 같은 책으로 찍어요. 고급은 물론 다른 책이에요. 이러니까 한 책으로 그래서 중급 과정에 들어오시면 제가 기초 입문에서 떠든 얘기는 하나도 안 해요. 그 정도는 다 듣고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학원을 안 다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첫째, 어떤 학원에 가도 맨날 똑같다. 잘하는 사람은 너무 쉽고 못하는 사람은 너무 어려워. 입문과 중급의 경계가 없어 모든 강의들이. 그러니 안 듣죠. 그쵸? 안 듣죠. 저희는 달라요. 입문과 중급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입문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입문을 안 들으시고 가끔 중급부터 들으셔요. 여러분 미안해. 손도 못 댑니다. 손도 못 대요. 어려워서. 그러니까 입문이라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잘 들어서 회계에 대한 이해를 많이 높이고 중급에서 완성합니다. 고급은 다른 거예요. 고급은 이거는 연결과 합병과 지분법이라는 특수한 회계만 3개를 하기 때문에 고급은 나중에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연결 같은 거 안 하시면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문과 중급을 열심히 들으세요. 뭐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 열심히 듣죠. 저 연간회원들이 저한테 하루에 보통 상담이 오는 게 몇 건 정도 되시는 줄 아세요? 거의 매일 5개에서 10건씩 매일 와요. 상담이. 매일 와서 뭘 묻고 하거든요. 여러분도 많이 공부하시고 저한테 질문하셔서 실력을 키우세요. 이런 수업이 입문입니다. 다만 계속 칠판 아직도 교과서 하나도 안 보죠. 자, 여러분이 입문 수업을 듣는다는 건 아까 말한 회계학을 알아요. 회계학을 알아요. 그렇죠? 근데 회계학에는 여러분 국제회계 기준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가 있어요? 반대말이 있죠?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라는 게 또 있죠. 자, 회계는 이따 설명할 건데 국제회계 기준과 일반 기업 회계 기준 2개가 있어요. 쉽게 할게요. IFRS는 상장법인이 하는 회계고요. 일반 기업 회계는 비상장이 하는 회계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우리나라에 그렇죠? 이 비상장 법인이 여러분 수십만 개입니다. 국제회계 기준 하는 데는 겨우 몇천 개고, 그러니까 비상장 쪽이 훨씬 더 많아요. 다만 회계가 이원화되어 있는데 제가 다른 과정에서 무지하게 설명할 건데 여러분이 설령 지금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다니는 비상장 법인에 근무하는 분들이다. 하나 더 나가면 여러분이 세무회계사무소에 근무하는 분들이라도 제가 요 IFRS 입문이라는 이 수업은 제가 무조건 들으라고 합니다. 그죠? 무조건 들으셔야 됩니다. 회계학이니까. 이유는 이제 들으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 수업을 들을 땐 내가 상장에 다녀, 비상장에 다녀, 세무회계사무소에 다녀는 고민하지 마요. 그냥 나는 회계학을 배울 거고요. 지금 이 16시간은 나는 그냥 회계는 IFRS밖에 없어. 나는 이 회계를 할 거야. 이렇게 들으세요. 알았죠? 이런 마음으로 잘 들으시면 도움이 되겠죠? 다음에
자, 이제 본격적으로 책으로 얘기를 하기 전에 한마디만 합니다. 아무래도 이 수업의 대부분은 젊은이들이 들을 거예요. 젊은이들이. 그렇죠? 또 상당수는 아이파에 와서 들으시는 분들은 또 메이저 대기업이 아니실 수 있어요. 삼성전자, 현대차, 네이버 그렇죠? 이런 데 다니시는 분이 대기업들이죠. 그 대기업이 아니실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주정이 중소 중견기업에 그죠? 회계라는 분들이 있고 상당수는 여성분들이 들을 거예요. 잘 들으세요. 제가 여러분을 가르친 지가 30 몇 년 됐고요. 이번에 2021년 연말정산몰 수업을 하면서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정말 제가 뼈저리게 느꼈다니까.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들은 1 더하기 1은 2가 안 되더만요.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1 더하기 1은 2죠. 근데 여러분은 1 더하기 1이 2가 안 돼요. 머릿속에서.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은 1 더하기 1은 2야라는 거를요. 머릿속으로 생각을 할 마음이 없어요. 누군가가 계산해 줄 거고요. 컴퓨터에 들어가면 있어요. 핸드폰에 가면 있어요. 이 생각들이 여러분을 좌지우지하더만요. 제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강의는 무조건 쉬워져야 된다. 쉽게 한다. 여러분은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이 700페이지 같은 이 두꺼운 책을 열심히 밑줄치고 읽어본 적이 잘 없어요. 학교 다닐 때도 그냥 요령껏 몇 개만 했죠. 그래서 훈련을 하셔야 돼요. 1 더하기 1이 2가 될 때까지 하시는 건데 이 말의 뜻은 앞으로 느끼실 거예요.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결론이 뭘까? 여러분은 결론이 회계가 싫어. 회계가 싫다고요. 내가 그냥 재수 없어서 재무팀에 와서 이 일을 해. 하고 싶지 않은데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죠? 먹고 사니까 와서 해. 이걸 한번 저랑 바꿔보는 거예요.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 일을 하더라도 그죠? 여러분은 재무팀이야. 맞죠? 재무팀이면 기본으로 해야 될 일이 있죠. 실력이 있겠죠. 그걸 쌓아갑니다. 저랑. 그러니까 힘내시고요. 이 말이 뭔지 앞으로 뼈저리게 느끼실 거니까. 다만 여러분이 이 일을 하다가 때려치고 사표내고 한다. 상관없어요. 그건 여러분 인생이니까. 그건 여러분이 결정해요. 회개하기 싫어는 저한테 말할 필요 없죠. 여러분이 때려치시면 되는 거고요. 그 판단은 여러분이 하는데 일단 저랑 같이 한번 이런 수업들을 해보고 그래도 회개가 너무 재미없어. 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이 결정해요. 다만 이런 수업도 한번 안 들어보고 그런 결정하기에는 너무 아깝죠. 아깝죠. 그죠? 어저께 저랑 아주 오랜 동안 아는 사람, 저보다도 겨우 나이가 몇 살 어린 분이 있어요. 세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인데 저한테 장문의 문자가 왔어요. 그렇죠? 꽤 많은 기업을 핸들링하던 분인데 여러분 이제 그만두겠대요. 그만두겠대요. 그 일을. 그리고 다른 일을 하겠대요. 그 다른 일은 공인중개사인가 봐요. 더 이상 회계세법을 하면서 많은 기업을 컨트롤하면서 거기서 얻는 그 스트레스 부담감을 더는 이길 자신이 없대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만두겠대. 그래서 내가 멋지다. 제2의 인생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답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도 괜찮아. 그분 그죠? 30년 이상을 이 일을 한 분이야.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그죠? 부담감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그 부담감을 겪을 거니까 그래서 잘 판단해요. 이 IFRS 입문 과정은 너무너무 중요한 과정이구나. 정답이 그거였고요. 이제 교과서로 가면 28페이지에 회계가 뭡니까가 나와요. 회계가 뭡니까? 여러분 굳이 이걸 봐야 알아? 여러분 회계가 뭐예요? 영어로 accounting. 읽고 싶으시면 거기 의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 여러분 한번 5초만 드릴게요. 이렇게 복잡 다양한 나오죠? 시작 5초만 읽으세요. 읽어보세요. 5초 끝.
회계가 뭔지 아셨죠? 그쵸? 뭐 이거 모르면 어때 이런 말. 이거 굳이 외울 필요 없잖아요. 그죠? 회계가 뭔지 아셨어요? 칠판 잠깐 볼까요? 회계라고 하는 건 그냥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재무제표를 만드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건 뭐예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여러분, 요 두 개를 만드는 게 회계입니다. FP, Financial Position, 재무상태표, Income Statement, 손익계산서, 그죠? 요 두 개를 합쳐서 재무제표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회계는 여러분 회사의 재무제표를 만드는 게 회계입니다. 다 아시고요. 다만 이 재무제표를 여러분 만드는 게 뭐가 있어요? 만드는 과정이 회계 기준이 있는데 지금 이반은 국제회계 기준이라는 걸로 요 재무제표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회계가 두 개니까 우리는 국제회계 기준이라는 걸로 요 재무제표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어카운팅 회계죠. 회계죠. 넘기시고요. 그러면 회계는 바로 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니까 이런 게 나오네요. 여러분이 이 서식을 알아도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아무것도 쓰지 마시고 여러분은 칠판만 봅니다. 제가 그래도 오늘 첫째 시간이니까 이 얘기를 하죠. 잘 보세요. 자, 여러분은 어떤 법인에서 오셨죠. 이걸 흔히 우리는 주식회사라고 불러요. 물론 회사에는 그죠.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라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통 영리법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영리법인은 상법이라는 법에서 설립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여러분 민법이라는 법에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은 상법, 민법 말만 들어도 어렵죠? 여러분은 공부한 적이 없죠. 맞죠? 상법, 민법을 여러분이 언제 공부했어요? 당연히 모르죠? 그렇죠? 공부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요. 어쨌든 상법에 의해서 이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 특히 주식회사고요. 이런 회사들이 많이 있겠죠. 우리나라에는 그죠? 이런 주식회사가 잘 몇 개인지 모르시겠죠? 거의 7, 80만 개나 됩니다. 한 80만 개라고 보셔도 돼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주식회사들이요. 그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일로 와요. 맨날 하는 말인데 이 기업이라고 그럴까 그냥 여러분 이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보통 이해관계자라고 부르죠. 근데 이런 이해관계자는 여러분 빠른 속도로 누가 있어요? 이 회사를 만들려고 돈 낸 사람은 주주라고 부르고요.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은 임직원들이라고 부르고요. 아마 대다수는 근로자겠죠. 표현이 다르죠. 노동법은 여러분은 근로자고요. 그렇죠? 우리 회계나 세법에서는 여러분이 직원입니다. 임직원. 이런 분들이 있고요. 여러분과 거래하는 거래처들이 있겠죠. 여러분의 물건을 사거나 파는 거래처들이 있겠고요. 또 돈 빌려주는 데들이 금융기관들이 있겠고요. 또요. 과세관청이라는 세금을 때리는 국세청이 있으시겠고요. 일반 투자자들이 있겠죠. 투자자들이 이렇게 이런 기업들을 둘러싸는 수없이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는데 잘 들어요. 이 이해관계자들이 저 기업과 빨리 관련된 뭘 하고 싶대요? 주기죠. 뭘 하고 싶대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싶대요. Decision making. 그렇죠? 그러면 어떤 의사결정이에요? 자, 빠른 속도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회사 주주는 코로나야 어려워. 러시아가 전쟁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강의하는 도중에 전 세계 주가가 대폭락했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어요. 어떻게 될지는 정말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이렇게 전 세계가 공멸하나요?
러시아가 정말 핵을 쏘면 3차 대전이죠. 그럼 전 세계는 공멸이에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런 회계학 수업 듣는 건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제3차 대전이 일어난다라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겠지만 모르는 일이죠. 모르는 일이죠. 그죠? 어려운 일이네요. 그러니까 오너가 그만하자. 이 회사 문 닫자. 문 닫자? 아니야. 외부에다 팔아버리자. 우리 회사. 그쵸? 아니야. 이럴 때가 위기가 아주 더 좋을 때야. 돈을 좀 더 투자하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죠. 빨리 대답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오너들, 대주주, 회장님, 사장님은 지금 어떤 생각이에요? 회사가 어려우니까 그만둘, 문을 닫을 생각인가요? 투자를 더 하실 건가요? 아니면 남한테 팔아먹을 생각인가요? 이런 생각을 하고 사세요. 여러분들도. 뭐예요? 저는 모르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해요? 회사가 어려우니까 아유 사표 내고 다른 회사로 옮겨가야지. 아예 회계세법 그만두고 다른 일 해야지. 다 좋다니까. 여러분이 이 회사를 다니든 옮기든 때려치고 다른 일을 하든 자영업을 하든 전부 다 여러분의 일이잖아. 누가 이걸 타치하겠냐고. 여러분 마음이지. 아니면 일을 더 열심히 해서 월급도 올려달라고 그럴까? 거래처는 이 회사에 외상으로 물건 줘도 될까? 이제 어려워지니까 이 회사가 보니까 외상으로 더 물건 그만 줄까? 현금 아니면 주지 말자. 금융기관 돈 빌려줘도 될까? 빌려준 거 회수할까? 국세청 세금 탈세하나? 조사할까 말까? 투자자 이 회사 괜찮은데 투자할까? 의사결정. 여러분 지금 이 날짜가 날짜로요. 여러분이 3월 10일 날 제가 이 녹화가 들어가요. 여러분 대통령 선거 끝난 다음 날인데 여러분은 지금 그죠? 시장 돈이 있어요. 그럼 주식시장에 가서 주식을 사고 싶으세요? 안 사고 싶으세요? 돈이 있다면. 맨날 물으면 돈 없다 그러니까. 돈이 있다라면 여러분은 지금 가서 주식을 사실래요? 안 살래요? 주가가 무지하게 떨어졌잖아요. 잘하면 대박 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의사결정을 묻는 거예요. 다만 이 의사결정은 이건 회계학 갖고는 안 되겠죠. 전 세계 움직이는 거라서 어쨌든 그런 의사결정들을 말해요. 그러려면 여러분 이분들이 이러한 의사결정들을 하려면 어떤 자료, 정보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정보를 우리는 두 가지라고 부르죠. 그 두 가지가 뭐예요? 이 회사의 재무 상태는 어때요? 이 회사의 경영 성과는 어떻죠? 이런 걸 알고 싶어요. 당연하게 숫자로요. 숫자로 알고 싶어요. 숫자로요. 숫자로 알고 싶어요. 그러면 재무 상태라는 게 간단하잖아요. 여러분이 아는 건 뭐야? 맨 마지막 날 12월 말에 뭐예요? 이 회사의 자산은 얼마야? 부채가 얼마고 그래서 자본이 얼마가 있는데 이런 걸 알고 싶다라는 거고요. 경영성과라는 건 1년 동안 1년에 이 회사가 얼마 팔았어? 얼마 돈이 들어가서 얼마가 이익이 났어? 이런 거죠. 이런 걸 알고 싶어요. 이런 걸 알면 이런 걸 알고 이 회사에 내가 더 뭐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이런 걸 일정 시점에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표를 우리는 재무 상태표라고 부르죠. 이게 영어로 financial position. 조심할 건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의 엄마 아빠는 밸런스 시트 대차대조표라고 배웠어요. 맞죠? 우리나라는 FP라고 불러요. 그리고요. 1년 동안의 수익과 비용에서 이익이 얼마가 나요? 여러분 이런 거는 손익계산서라고 불러요. 영어로 income statement. 그래서 요 둘을 합쳐서 재무제표 financial statement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회계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이 회사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이 기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할 때 반드시 필요로 한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상태표와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 즉
재무제표를 만드는 게 회계죠. 이제 외우셨을 거예요, 마음속으로요. 아, 회계라는 게 이런 거야. 이미 알고 있었어. 맞아요. 그렇죠? 이런 게 회계인데 여러분, 이 재무상태표와 여러분 이 손익계산서를 말해봐. 여러분 마음대로 만들면 안 되죠. 그죠? 그죠? 회계에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칠판 보시면서 이 재무제표를 만드는 원칙이 현행 대한민국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IFRS 국제회계기준, 하나는 일반 기업회계기준. 그래서 여러분이 상장법인이면 이 재무제표를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만드시고 비상장이시면 일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만드는 겁니다. 꼭 기억하실래요? 제가 지금 이 순간도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그냥 회계기준이 하나였어야 됩니다. IFRS. 저는 일반 기업회계기준을 만들어준 게 저는 가장 개인적으로는 이게 잘못이라고 봐요. 잘못인데 어쩔 수 없잖아요. 현행 회계기준이 둘이고 여러분 이 두 개 회계기준은 다릅니다. 다르니까 각자 이렇게 방법에 따라 만드시고요. 하여튼 여러분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이 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여러분에 맞는 회계기준에 따라 이 강의는 IFRS니까 IFRS에 따라 완벽하게 만드시길 바랄게요. 대답하세요, 마음속으로. 여러분 지금 직급이 뭐예요? 몇 년 차예요? 대학교 때 회계학 어디까지 배웠어요? 재무팀은 맞죠? 대다수가? 사회에 나와서 이런 회계 잘하려고 어떤 수업을 들은 적 있어요? 어떤 학원에 가서 어떤 선생한테 어떤 회계학 수업을 들은 적이 있어요? 다시요. 정말 그런 노력한 적 있으세요? 대학교 때 회계 원리 배운 거 말고 잘하려고 어떤 노력을 했어요, 여러분은요? 진짜 들었어요, 수업? 그래서 여러분은 국제회계 기준에 따라 이 재무상태 손익계산서를 여러분 완벽히 만들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입사한 지 2년 차라고요? 2년 차니까 못 만들어도 돼요? 나는 이 중에 일부 개정만 하면 돼. 만드는 거 윗사람이 알아서 해요? 알아서 총괄하고요? 그러시면 때려치라 말이에요. 이런 일을 때려치시라고요. 입사 6개월 됐으니까 난 회계를 잘 몰라도 돼. 개정 과목 몇 개만 하면 돼. 총괄해서 국제회계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만드는 건 과장이나 팀장이 하겠지. 그런 팀원은 필요 없어요. 6개월은 못해요? 회계를?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말 명심해요. 입사해서 몇 달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이 재무팀이면 IFRS에 따라 재무상태 손익계산서를 완벽히 만드실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수업을 듣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제가 여러분과 몇 년 동안 이런 수업을 한지 혹시 아세요? 잘 모르죠? 저를 처음 보는 분들이 많겠네. 자, 저는 회계사랍니다. 그렇죠? 이 책 저자니까. 제가 여러분 올해로 회계사를 제가 39년째예요. 39년. 만으로 38년이 넘어요. 그럼 제 나이가 몇 살인지는 아시겠네요. 그렇죠? 여러분 엄마 아빠도 여러분 회사의 팀장, CFO라는 분들 있죠? 그분들도 다 저한테 수업을 들었을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회계학을, 세법을 가장 오랫동안 강의한 사람 이항수. 그렇죠? 여러분을 어떻게 모르겠어요. 너무나 잘 알죠, 여러분들을요. 그러니까 한번 노력을 해보는 거예요. 이 강의의 목적은 뭐다? 자, 입사한 지 1년이 됐든 6개월이 됐든 간에 내가 국제회계 기준을 하는 회사에 다니면 내가 전 개정 과목을 IFRS에 따라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만들 줄 알아야 된다. 그걸 배울 거다. 됐죠? 이해하셨으면 돼요. 그걸 이해했으니까 여러분요. 계속 칠판 보시고요. 그러면
자, 첫째 시간이니까 다양한 말을 할 수 있어 좋아요. 국제회계 기준과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 뭔지를 여러분은 몰라요. 대다수는 왜? 대학교 다닐 때 그냥 IFRS로 회계학을 배웠을 뿐이니까. 그렇죠? 자, 여기다 살짝만 지울 거예요. 계속 쓰지 마요. 책도 지금 그냥 안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강의를 듣는 대부분의 여러분이 아주 어렸을 때, 그죠? 자, 봐요. 회계는 유럽이 만든 회계가 있고요. 여러분, 미국이 만든 회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럽이 만든 회계를 우리는 IFRS라고 부르고요. 영어로 미국이 만든 회계를 US GAAP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둘의 회계는 당연히 서로 간에 달라. 회계가 다르다는 건 어떤 거래가 발생했을 때 차대변의 전표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게 믿어지세요? 달라요. 유럽이 만든 회계와 미국이 만든 회계. 한국도 회계가 있어요. 한국의 회계는 K-GAAP이라고 불러요. K-GAAP. 요건 상당히 US GAAP을 따라서 만든 거예요. 따라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전 세계가 인터넷이라는 걸로 하나가 됐는데 똑같은 거래가 유럽 놈들이 만든 거랑 미국 놈, 한국이 만든 회계가 다르다. 이거 웃기는 일이잖아. 안 그래요? 똑같은 하나의 거래인데. 그래서 지금부터 약 20년쯤 전에 통일하자. 이해돼요? 하나로 막 그냥 일치시키자라는 움직임이 2000년도 중반에 거의 결론이 났어요. 합치자. 웃기죠? 어디로 합쳐졌는데? 미국이 졌어요. IFRS로 합치자로 답이 나온 거예요. 2000년도 중반에, 한 2005년쯤에. 이해되나요? 회계를 통일하자. 미국도 합의해서 졌으니까 손들어 했는데 졌다고. 유럽이다. 그래서 유럽이 만든 이 회계를 영어로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 그러니까 원래대로 말하면 이게 국제 재무보고 기준이에요. Financial Reporting Standard니까. 근데 이건 그냥 미국 회계 기준이고, 이건 한국의 회계 기준이고. 여러분, 이름이 재무보고 기준이라는 말이 그냥 짜증나니까 그냥 번역을 이걸 그냥 국제회계 기준이라고 한 거예요. 원래는 재무보고 기준이어서 IFRS가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 번역은 국제회계 기준. 전 세계가 이걸로 거의 전 세계 모든 나라가 합의했어요. 미국도 따라갔게 이랬어요. 그러면 한국은 무슨 통빼야? 미국도 따라간다라는. 그래서 한국도 그러면 따라갈게요. 그래서 K-GAAP이라는 거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세계적으로 IFRS를 다 통일했는데 여러분 기억해요? 따라가는 연도는 나라마다 달랐어. 우리는 몇 년도부터 할게? 대한민국은 외워요. 2011년부터 최초로 IFRS를 적용하기로 국가가 법으로 정했어요. 알았죠? 이때가 우리가 대통령으로 말하면 노무현 대통령 때 한 거고요. 그 결정은 이명박 대통령 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IFRS를 최초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계속 칠판 봐요. 근데 문제가 봐요. 이 IFRS는 뭐죠? 영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영어로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의 회계를 영어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걸 번역을 한 겁니다. 국어로. 그게 KIFRS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이거는요. 한국 적용 국제회계 기준. 실제로는 적용이라기보다는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 그러니까 그냥
그냥 우리나라의 회계 기준은 KIFRS고요. 그냥 국제 회계 기준이라고 부르면 돼요. 영어를 그냥 국어로 그냥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KIFRS가 2011년부터 우리나라의 회계 기준이 됐고, 이 강의를 듣는 대부분의 여러분은 대학교 다닐 때 회계 원리 배울 때가 2011년 이후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무조건 이런 걸 모르고 회계라는 거 그냥 배웠어요. IFRS란 말도 잘 모르고 회계학 책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게 IFRS 국제회계 기준이에요. 기억해요. 가끔도 여러분의 엄마 아빠는 아직도 뭐라고 부르죠? 아직도 K갭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이 있어. 이건 큰일 나는 일이야. 이건 빨리요. 몇 년도까지 회계를 말해요? 자, 2010년까지 국제회계 기준이 도입되기 전에 우리나라가 하던 회계를 K갭이라고 부릅니다. 이해합니까? 옛날 말로는 그냥 우리나라 말로는요. 기업회계 기준. 이건 없어졌어요. 없어진 지도 이미 11년 된 겁니다. 절대 K갭이라는 말을 쓰시면 안 돼요. 알았나요? K갭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 KIFRS인데 문제는 이 베라먹을 여러분, IFRS는 정말 어렵습니다. 회계가. K갭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짜증날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회계학 안 하시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어려워서. 그래서 대한민국은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했어요? 자, 상장법인들은 IFRS로 해라. 국제 간의 거래들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앞으로 상장되기를 원하시는 회사들. 그러면 니네도 해. 하고 싶으면. 그리고 아직도 비상장이고 별로 마음이 없으시면 그때 만들어준 게 여러분 요 기업회계 기준에다 일반자를 붙여서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2011년에 별도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2011년에 두 개가 새로 나온 겁니다. 요건 비상장들입니다. 잠깐 말했죠. 이건 불행한 일이라니까. 한 나라의 회계 기준이 두 개가 있다.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힌 말이 뭐야? 이 두 개 회계 기준이 어쩌면 이렇게 달라. 너무나 많이 달라요. 이해해요? 하늘과 땅의 차이야. 두 회계 기준이. 그래서 여러분은 어려워요. 알았죠? 잘 보세요, 여러분요. 대답. 제가 이 반은 분명히 IFRS의 반이라고 그랬고요. 또 하나, 일반 기업 회계 기준 하시는 분들도 무조건 이 수업을 들으라고 제가 입에 거품 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무조건 KIFRS 입문은 무조건 들으셔야 돼요. 왜? 여러분 잡아요. IFRS는 여러분 여기다 하나 써줄까? 뭐라고요? 이건 논리예요. 논리. 여러분 머리를 써야 돼요. 회계가 잘 들어요. K갭은 여러분 여기도 써줘. 이건 뭐예요? 이건 암기예요. 여러분의 엄마 아빠는 전표를 끊을 때 논리를 핀 적이 없어요. 그냥 회계 기준에 이건 차변에 이렇게 대변에 이렇게 전표 끊으래. 그걸 외워서 전표 끊었어요. 이건 회계가 아니야.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머리를 쓰지 않는 분은 절대로 재무팀에서 못 버텨요. 미안해. 그만두고 다른 일 찾아보셔도 괜찮아요. 재무팀은 절대 다 성공하지 못해요. 특히 IFRS는. 알았나요? 논리예요. 머리 쓰셔야 돼요. 머리를. 그래서 외워서 전표 안 끊어요. 이것 때문에 IFRS가 어려운 거예요. 논리입니다. 그래서 국제회계 기준으로 그러니까 빨리요. 일반 회계 기준은 상당히 좀 쉬워요. 비교해서. 어쨌든 양쪽 회계가 있다. 다만 외우실래요? 국제회계 기준 하시는 회사는 대한민국에 5천 개밖에 안 되고 일반 기업 회계는 80만 개 정도 법인이 일반 기업 회계예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우위는 일반 회계가 더 많죠. 그죠? 국제회계 기준은 겨우 상장법인들 한 2,000개랑 앞으로 상장할 때 금융기관들 해야 5,000개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원하는 건 뭘까, 여러분요? 이 두 개 회계 기준을 양쪽 다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수업을 듣는 회계사님, 저는 지금 IFRS를 하는 회사 다녀. 그러면 먼저 IFRS를 죽을 만큼 노력해봐요. 해보라니까 한번. 인문 중급을 들어요. 한 10번씩 들어요. 10번씩 인문 중급을 누가 이기나 해보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도 스스로 머릿속에 논리가 생겨요. 저랑 맨날 대화하고 맨날 화면 보고 저를 보고 같이 생각하면 여러분도 시간이 해결해줘. 머릿속에 논리가 서요. 그러면 전표를 암기해서 안 끊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전표를 끊으실 수 있어요. 진짜인데 지금은 꿈과 같은 얘기죠. 그래서 그러신 분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기회가 있으시면 여러분 일반 회계도 좀 공부를 해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80만 개 기업이 일반 기업 회계라고 그랬죠. 기억할래요? 그들 중에 상당수가 상장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럼 말해봐. 상장을 하면 IFRS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국제회계 기준을 잘 아는 사람을 스카우트해야 된다고요. 그럼 어떤 조건으로 스카우트해? 너 지금 있는 데보다 월급 더 줄게? 직급 높여줄게? 내 오너인데 내 회사 주식도 좀 줄게. 여러분 기회가 생겨요. 진짜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IFRS를 뒤지게 잘해요. 이걸 주장하시고요. 그 다음에 봐요. 지금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하는 법인들은 뭐야? 빨리요. 상장하면 IFRS로 회계를 바꿔야 될 거잖아. 맞나요? 이걸 우리가 영어로 컨버전 전환이라고 불러. 이 전환이라는 작업이 뒤지기 어려워요. 전환. 그러니까 이런 업무도 하실 줄 알면 여러분에게 기회가 와요. 자, 빨리 외우세요. 자,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국제회계 기준과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라는 새로운 회계가 나왔다. 국제회계 기준은 상장이나 앞으로 상장될 법인이니까 내가 임의로 IFRS 해도 되고요. 비상장들은 일반 회계다. IFRS는 한 5,000개 정도 기업이 하고 있고요. 일반 회계는 대다수의 기업들 80만 개가 일반 회계다. 근데 두 개 회계 기준은 너무너무 다르다. 얼마나 다른지 아직 상상도 안 가죠. 여러분은 일반 회계를 아예 모르죠. IFRS만 배웠을 테니까. 지금 IFRS 다니시면 무지하게 달라요. 여러분들이 대학교 때 배운 그 회계 원리책은 다 IFRS로 써 있는 거예요. 일반 회계는 여러분이 봤던 그거랑 너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아까 지웠지만 저희는 일반 회계 기준도 입문, 중급, 고급으로 또 3단계 엔드 개정 과목별 회계 세무 똑같이 4단계로 다 돼 있어요. 국제회계도 입문, 중급, 고급, 개정 과목, 일반회계도 입문, 중급, 고급, 개정 과목 전부 다 따로따로 돼 있으니까 자기가 해당되는 걸 먼저 공부하고 국제회계는 일반회계도 한번 봐고 일반회계는 국제회계도 공부하시면 양쪽 차이를 이해하시는 건 금방 돼요. 이런 거 외우세요. 그래서 2011년부터 적용되는 이 두 개 회계를 우리는 현대회계라고 불러요. 그리고 2010년까지 했던 K갭을 우리는 과거회계라고 불러요. 절대 K갭이라는 단어를 쓰시면 안 된다고 그랬다. 맞죠? 이제 여러분은 히스토리를 아셨죠? IFRS는 2011년부터 도입된 거고. 근데 칠판 궁금하네요? 빨리요. 여러분, 미국이 IFRS를 따라갔을 것 같습니까? 따라간다고 약속했는데 미국 애들이 내 이번에 러시아 전쟁 보고도 알았어요. 미국이 그럴 애들이 아닙니다. 미국 애들이. 그렇죠? 얘네들이 약속을 지켰으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침공합니까? 우크라이나가 여러분 어떤 나라인 줄 아십니까?
구소련의 핵무기를 가장 많이 갖고 있었던 나라가 우크라이나예요. 그 핵무기를 미국의 말에 따라 다 자진 폐기했어요. 어떤 전제가 있었을까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니네 나라를 지켜줄게. 지켜줬어요? 미국이? 아니죠. 참, 우리나라 말고 서로 믿을 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미국은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IFRS를 따라간다 해놓고 안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공언했습니다. 오바마 때. 우리는 절대로 IFRS를 안 따라간다. 지금도 달라요. 두 회계가. 이해돼요? 그럼 우리나라만 바보 된 거 아니야? 미국이 안 따라갔으면 우리도 굳이 IFRS를 따라갈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미국 걸 아예 US 갭을 따라가 버리지.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랑 US 갭을 배우면 차라리 AICPA 시험을 보더라도 유리할 거 아니야. 맞잖아? AICPA는 미국 회계사니까. 근데 여러분 IFRS를 배워. 비슷하지만 다르다고 US 갭이랑. 그러니 이건 우리만 바보가 된 거예요. 우리만. 다만 돌이킬 수 없잖아. 이미 현행 11년째 IFRS니까 이해하셨어요? 이런 히스토리가 돌았습니다. US 갭은 아직도 따로 갑니다. 여러분요. 다만 우리는 IFRS를 따라가기 때문에 IFRS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이라는 용어로 하고 있습니다. 히스토리를 아셨으면 일단 잠깐만 30페이지에 뭐가 나와요? 여러분요. 재무상태표 나오죠. 알지만 그래도 5초만. 자, 재무상태표는 이건 다 아니까 왼쪽이 자산이고 오른쪽이 부채와 자본이다. 이걸 누가 몰라요, 여러분? 그렇죠? 다음 시간에 물론 하지만 자산, 부채, 자본이고 왼쪽과 오른쪽이 일치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손익계산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죠. 재무상태표가 어떻게 돼 있다. 손익계산서가 어떻게 되어 있나. 그리고 IFRS라는 게 KIFRS가 그렇죠. 어떤 체제로 되어 있나, 어떤 특징들이 있나 해서 다음 시간 정도 이 모든 걸 끝나고 이제 세 번째 시간부터는 이제 진짜 들어가죠. 여러분이 제일 궁금한 건 그거잖아요. 현금 예금은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해요? 유가증권은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해요? 대손 충당금은 어떻게 설정해요? 퇴직급여 충당금은 어떻게 잡아요? 감가상각은 어떻게 하죠? 맞죠? 수익은 어떻게 인식해요? 이런 걸 배우시러 온 겁니다. 이렇게 계정 과목별의 회계 처리를 천천히 하나하나 잡아갈 겁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요? 이해하셨죠? 이런 겁니다. 자, 칠판 보고 다 같이 마감합니다. 첫째 시간은 이 수업은 IFRS의 입문 과정입니다. 16시간 합니다. 교재도 매년 개정되고 2022년 개정판으로 교재가 강의가 이루어지고요. 다만 결코 어렵지 않게 강의하고요. 회계를 이해하는 데 위주를 둘 겁니다. 알았나요? 이해를 해서 재무제표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요. 다만 아주 구체적인 전표들이 있죠. 뭐예요, 여러분? 빨리 대답해요. 여러분 시작. 상환전환 우선주 회계 처리 어떻게 해요? 상환전환 우선주 회계 처리 어떻게 해요? 전환사채를 조기 상환할 때 회계 처리 어떻게 해요? 빨리 어렵다고 그래요. 어렵죠? 요런 건 윤곽을 잡으실 거고요. 구체적인 거는 중급회계 때 징그럽게 할 거고요. 그러니까 IFRS를 하는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요 입문 과정을 듣고 무조건 중급 과정을 끝까지 바로 치셔야 돼요. 알았나요? 합하면 40시간이죠. 책도 동일한 겁니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수업을 통해 여러분 실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렇고요. 이 IFRS가 어떤 히스토리로 도입이 됐냐도 말씀을 드렸고 11년이고 회계가 2개고 다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US 갭이 안 없어졌다. IFRS 안 따라가서 지금 미국의 회계와 US IFRS가 다르고 우리나라만 바보가 된 거다.
오케이? 이런 것들을 배우셨어요. 히스토리를요. 그리고 이런 건 중요한 거죠.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나타냅니다. 다음 시간에만 하나 더, 그죠? 다만 하여튼 그래도 인문이잖아. 재무 상태표가 어떤 구조로 돼 있고 손익계산서는 어떻고 KIFRS가 어떤 구조로 돼 있고 맞나요? 이런 것들을 한번 천천히 짚어보고 세 번째 시간부터 현금 예금은 어떻게 해요? 유가증권은 어떻게 해요? 수익은 어떻게 인식하죠? 이렇게 계정 과목별로 바로 천천히 들어갈 겁니다. 지치지 마시고요. 빠른 시간 안에 16강 강의를 다 들으시면 됩니다. 수업은 항상 50분씩 하고 10분씩 쉬는 시간으로 갑니다. 1강 쉬었다 합니다. 자, 쉬었다 오세요. 화장실 밖에 있어요.